새벽 4시였습니다. 이정부는 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얼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또 이 시간이네. 중얼거림은 작았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야광 숫자가 4시 12분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간도 새벽 4시였습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몸이었습니다. 곳곳이 삐걱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하얀 빛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싱크대 위 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찬물이 넘어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몇 개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낮에 다시 누울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낮이 더 피곤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 낮에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분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좋았지. 사진 속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4시 37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아침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할 일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자 방송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 며느리, 딸, 사위 이름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름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수도권에서 일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효자효녀였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습니다. 돈도 보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더 바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웠습니다. 특히 이런 새벽에는 더 그랬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멍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잡생각만 돌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까? 혼자 이렇게 있다가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생각을 끊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얼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계가 5시를 알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낮 12시가 넘어서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분이 왔네. 김순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분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응, 왔어. 이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순애도 다시 화투에 집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듣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황량했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꾸벅 졸음이 왔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와도 별로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와도 할 게 없었습니다. 화투는 치지 않았습니다. 눈도 어둡고 손도 떨렸습니다. 잡담도 재미없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자식이 안 온다.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조금은 나았습니다. 조금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 15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안 갔습니다.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끝자락이야. 나도 끝자락에 와 있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자리. 그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불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공포. 나이 들면 다 그래.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이정분을 보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화투패를 보며 중얼거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맞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랬습니다. 외롭고 아프고 두렵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졸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몇 장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붙일 안내문 같았습니다. 할머니들, 이것 좀 보세요. 이장이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할머니들은 화투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정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여든부터가 인생 이막입니다. 큰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실 안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면사무소 2층 회의실. 모레. 이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든부터가 인생 이막이라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여든이면 끝자락이었습니다. 이막이 아니라 막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분 할머니 한번 가보세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교실 같은 거 가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늙은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신대요. 됐어. 나 병원도 안 가. 이정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문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든부터가 인생 이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났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이정부는 집에 있었습니다. 건강교실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경로당 앞인데요. 같이 면사무소 가실래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마을에서 참석자를 채워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정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빗으로 정리했습니다.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패딩이었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경로당 앞에 이장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도 타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도 오네. 김순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차는 조용했습니다. 이장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층 회의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나온 간호사 박서진입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건강교실을 진행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서진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여든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이정부는 팔짱을 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몸이 고장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몸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습관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할머니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습관이라니. 그냥 늙은 거지 뭐. 박서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늙긴 늙었죠. 하지만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늙을 수도 있고 아프게 늙을 수도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를 나타낸 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세에도 근육량을 유지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60세에도 근육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정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세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정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나이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야? 김순애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만 들어 올리고 내리고 그것만 해도 근육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드시고 창밖을 보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정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80살이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요즘은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아직 10년이 남은 거예요. 1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침대에만 누워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웃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보내실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내일도 불안한데 10년이라니.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10년을 더 산다면 그 시간을 새벽 4시에 천장만 보며 보낼 건가. 교실이 끝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박서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정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정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그게 습관 때문이라고? 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바꿔보는 거죠. 나쁜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으로요. 나만의 시간? 네.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조용하고요. 그 시간에 할머니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박서진이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면 한 줄만 쓰세요.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뭘 했는지, 그것만으로도 달라지실 거예요. 공책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나의 새벽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가볍고 작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8분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천장 얼룩이 보였습니다. 공책이 생각났습니다. 이정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공책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11월 28일 새벽 4시 8분 눈 떴다. 무릎 아프다. 물 마셨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정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내일도 써볼까?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정부는 눈을 떴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11월 29일 새벽 4시 5분 눈 떴다. 허리 뻐근하다. 물 마셨다.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봤자 뭐가 달라지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이정부는 이번엔 스스로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20분 거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난주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5명 뿐이었습니다. 김순애도 없었습니다. 박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몸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프로젝터 대신 의자 한 개를 가운데 놓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해보세요. 30초 안에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30초가 지나기 전에 5번을 채웠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서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도 해보실래요? 이정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박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정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의자 앞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의자를 짚었습니다.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세 번째에서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약해진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박서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이정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신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이 곧 생활하는 힘이거든요. 화장실 가기, 밥 먹기, 외출하기. 다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60대가 넘으면 더 빨리 줄어들죠. 그런데 운동하지 않으면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움직여도 회복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회복이 돼? 네. 80세, 90세에도 근육은 자랍니다. 단 매일 조금씩 움직여야 해요. 이정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교실이 끝난 후 박서진이 이정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테스트 힘드셨죠? 응,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새벽 기록은 쓰셨어요? 썼어.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틀치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들여다봤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쓰신 거 보니까 허리랑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네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그건 오래 앉아 계셔서 그래요. 할머니,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이정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거의 하루 종일? 그게 문제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관절도 약해져요. 박서진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5010 규칙이에요. 50분 앉았으면 10분 움직이기. 너무 어려운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집 안을 걸어 다니세요. 부엌에서 방까지, 방에서 화장실까지. 그것만 해도 됩니다. 이정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시면 스트레칭 한 가지만 하세요. 박서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누운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이거 10번만 하세요. 매일 새벽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처음엔 몰라요. 근데 한 달 뒤엔 느끼실 거예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5010 규칙.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앉았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만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 2분 눈을 떴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11월 30일 새벽 4시 2분 또 일어났다. 다리 저리다. 아무것도 안 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5010 규칙. 스트레칭 해야 하는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누운 채로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5번에서 숨이 찼습니다.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6, 7, 10번을 채웠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개운했습니다. 공책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다리 들기 10번 했다. 작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12월 1일 다리 들기 10번 물 마심. 12월 2일 다리 들기 12번. 조금 덜 힘들다. 12월 3일 다리 들기 15번. 허리 좀 나은 것 같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낮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50분 후 또 일어났습니다. 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김순애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뭐해?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정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어. 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3번째 건강교실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5010 규칙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정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분도 안 하셨어요? 박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조금 했어. 박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나아. 대단하세요. 다른 분들도 할머니처럼 해보세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정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분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을 폈습니다. 12월 5일 건강교실 갔다. 박수 받았다. 기분 좋다.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이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허리도 불편했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책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의 새벽 4시를 기다렸습니다. 3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정부는 건강교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집에 있어도 할 게 없어서. 이정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진이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혼자 계시죠? 그렇지. 힘드시겠어요. 뭐? 익숙해. 이정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이랑은 연락하세요? 가끔. 가끔이면 얼마나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과 연결되는 삶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7명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늘었습니다. 박서진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위험합니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외로운 게 담배보다 나쁘다고? 네. 연구 결과가 그래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추고 수면을 방해해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WHO에서도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거야? 박서진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요.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야?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 아프거나 죽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박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크게 3가지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 경로당 모임 참여하기. 2. 가족과 영상 통화하기. 3. 작은 봉사활동 해보기.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세요. 매일 안 가도 돼요. 일주일에 2~3번만 가도 충분해요. 이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은 가는데 거기 가봤자 재미없어. 박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로당이 재미없으면 역할을 만드세요. 청소를 해도 좋고 화분을 돌봐도 좋아요. 뭐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녀분들이랑 영상 통화해 보세요. 그게 뭐야? 할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박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녀분한테 미리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봤습니다. 할머니, 이 폰으로는 영상 통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야 해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태블릿을 하나 보내주시면 좋고요. 이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배우기 싫어. 너무 복잡해.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손주들 얼굴 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3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봉사를 해보세요. 봉사? 우리가? 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옆집 할머니한테 반찬 나눠주기, 경로당 청소하기, 그런 것도 봉사예요. 그게 무슨 봉사야? 누군가를 돕는 게 봉사예요. 그리고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져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요. 이 정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교실이 끝났습니다. 박서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글쎄, 어려운 것 같아.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먼저 경로당에서 뭔가 역할을 맡아보시는 건 어때요? 역할이라니. 화분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요. 이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집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삶. 박서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정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김순애가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시들어 보였습니다. 물을 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정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화분에 부었습니다. 흙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정분이가 화분에 물 주네. 김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쯤 지나자 화분에 새잎이 났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었습니다. 정분이 덕분에 화분이 살아났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정부는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아들.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지. 짧은 대화였습니다. 곧 끊길 것 같았습니다. 이정분이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영상 통화라는 거 있다며? 네, 있어요. 왜요?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엄마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알려드릴게요. 태블릿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아니에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주말 아들이 왔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설정을 했습니다. 엄마,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럼 저한테 연결돼요. 이거 하나만? 네, 쉽죠? 아들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신기하네. 이정분이 웃었습니다. 이따가 손주들이랑 통화해 볼게요. 저녁 무렵 태블릿이 울렸습니다. 이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손주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다음에 놀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통화는 10분 정도였습니다.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김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 손주랑 영상 통화했어. 뭐? 너가? 응. 아들이 가르쳐 줬어. 신기하더라. 나도 하고 싶은데. 배워봐. 어렵지 않아. 이정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해냈습니다. 새벽 4시 공책을 폈습니다. 12월 15일 손주랑 영상 통화했다. 행복했다. 경로당에서 화분 돌본다. 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속감, 의미. 이정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5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건강교실에는 1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박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흰쌀밥, 국수, 빵, 과자.
이런 음식 자주 드시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오르고 염증이 생기고 힘이 없어져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채소. 대신 이런 걸 드세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요. 근육을 만들고 기운을 내게 해줍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밥은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밥은 드세요. 대신 반을 줄이시고 반찬을 늘리세요. 특히 단백질 반찬이요. 이 정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을 반으로 줄인다고? 평생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밥이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줄이라니. 박서진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입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밥만 먹게 돼요. 근데 그럼 영양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해? 김순애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콩 반찬.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박서진이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하루 단백질 체크리스트. 아침 마이너스 계란 1개. 점심 마이너스 생선 두부고기. 저녁 마이너스 콩경과류. 이거 보면서 하루에 몇 개 먹었는지 체크하세요. 3개 다 먹으면 합격이에요.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제 마음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걱정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 때문이지.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죠. 그런데 걱정만 하면 몸이 긴장해요. 혈압이 오르고 잠도 못 자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 걱정을 기록하세요. 박서진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여기 적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화면에 예시가 나왔습니다. 걱정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함. 할 수 있는 일 전화해서 응원하기. 할 수 없는 일 대신 일해주기.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세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에요. 이 정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새벽마다 했던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하면 어쩌지?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지? 할 수 없는 걱정들이었습니다. 교실이 끝났습니다. 이 정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오늘 내용이 어려우셨죠? 어렵진 않은데 실천이 어려울 것 같아. 박서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지난 한 달 보세요. 새벽 기록도 쓰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영상 통화도 배우셨잖아요. 그건 작은 거잖아. 아니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는 게요. 박서진이 이정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해보세요. 밥량 줄이고 단백질 늘리고 걱정 적어보세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이정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김,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계란이 보였습니다. 하나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가 퍼졌습니다. 익혀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을 평소보다 적게 퍼냈습니다. 반공기, 계란을 올렸습니다.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덜 배불렀습니다.
하지만 개운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해보자. 저녁, 새로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서진이 준 걱정 기록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걱정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지? 옆에 적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매일 스트레칭, 경로당 가기, 아들에게 전화하기, 할 수 없는 일 미래, 일 미리 알기. 적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다음 걱정을 적었습니다. 걱정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 일 건강 관리 열심히 하기, 긍정적으로 대하기, 할 수 없는 일 자식들 생각 바꾸기.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부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었습니다. 점심엔 두부나 생선을 챙겼습니다. 저녁엔 콩을 삶아 먹었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낮에 졸음이 줄었습니다. 새벽 기록도 달라졌습니다. 1월 10일, 다리 들기 20번, 계란 먹음, 몸이 가볍다. 1월 15일, 경로당 청소했다. 순애랑 얘기 많이 했다. 웃었다. 1월 20일, 손주랑 통화, 성적 올랐다고 자랑함. 기분 좋다. 걱정 기록도 계속 썼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았습니다. 8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건강교실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달라진 점을 나눠볼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좋아졌어요. 약도 줄었고요. 할아버지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가 좀 나아졌어. 아침에 일어날 때 덜 아파. 사람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이정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정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새벽이 달라졌어. 어떻게요? 전엔 새벽이 무서웠어. 혼자 깨어있는 게 외롭고 두려웠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새벽이 내 시간이 됐어. 스트레칭하고 기록 쓰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경로당 화분도 돌보고 손주한테 영상 전화도 하고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 박서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정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교실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이정부는 박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가 열심히 하셔서요. 처음엔 안 믿었어. 80살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지. 근데 달라지더라고. 박서진이 웃었습니다. 습관 하나가 다른 모든 걸 바꿔요. 할머니는 그걸 증명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85세, 90세까지도. 그럼요. 할머니는 하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책을 폈습니다. 1월 28일, 건강교실 마지막 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떨렸지만 뿌듯했다. 이제 나는 안다. 여든부터가 진짜 인생이라는 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정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을 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이정분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막의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세요. 그래. 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응. 엄마 건강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든부터가 진짜 인생이래. 웃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정분의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